자, 오늘은 환경부 얘기할 거예요. 그 환경부는 뭐 아름다운 자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주변 환경, 건설 교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 5개의 부서가 존재하고요. 그중에 환경부, 우리는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일을 해야 하는데 환경부가 그 심부름을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 건설, 교통, 통신, 주택, 즉 물리적인 기반 시설들을 갖추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좋게 하는 일을 합니다. 국토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가꾸는 일도 환경부가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공항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나면 그에 대한 예산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그런 일련의 업무가 모두 환경부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건 건설교통부의 일이었죠, 기존엔. 그게 환경부로 통합이 된다는 거예요. 건설을 논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지방의 소소한 필요물들은 중앙정부로서는 멀고 작아서 관심 밖의 일이고 설령 관리를 파견 보낸다고 해도 그의 입장에서는 세세한 필요성을 살피기보다는 관리로서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절한 건설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의 필요는 지방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정당성입니다. 물론 뭐 지방자치 취지나 목적이 그것뿐만은 아니겠지만은 대체로는 이런 목적이에요. 지방자치제의 목적이. 그렇지만 새로운 국가체제에서 공금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고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공금의 사용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해요. 가져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권력이 없는 거죠. 일부 지역민만을 위한 사업이라면 대부분 최고의회로 안건이 올라가기도 전에 다른 지역의 반대로 기각되고 말 거예요. 동척계층 민주주의는 이렇게 계층적으로 안건이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 정도에서 뭐 대체로 이렇게 기각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지방의 소소한 다리를 하나 놓는데도 이것을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안건으로 다뤄야 하나라고 한다면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중간에 탈락되는 것들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타 지방은 이제 이 지방이 어떤 소소한 다리 하나를 무조건 기각시킬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탈락시키는 것도 옳지는 않겠어요. 근데 대체로 어떤 형태를 띠겠냐 하면은 개별적인 다리 하나를 논하는 일은 없는 대신에 가령 군산 앞바다에 우리 모두를 위한 휴양지를 하나 건설하도록 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계획이 국가 차원의 어떤 대규모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될 것이고요. 그 거대한 계획 내에 소소한 다리를 포함하는 각종 건설 계획들이 포함이 될 거예요. 그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 속에 세세한 계획들이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런 대략의 계획을 의회가 결정하고 나면 환경부가 계획에 따라 설계를 하고 건설을 할 업자를 선정하는 뭐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될 겁니다. 선정된 업체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을 받고 예산을 짜고 실제로 건설이 시작되면 그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환경부가 진행하게 될 거예요. 제가 환경부라고 해놓고서는 좀 기존의 건설교통부 얘기만 너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조금 제가 당시에 어떤 생각이 어떤 한쪽으로 이렇게 좀 치우쳐져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왜 이런 얘기만 했을까요? 환경부 얘기를. 그냥 건설교통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이미 존재하는 시설의 유지 보수도 당연히 환경부의 업무가 될 것이고 건설교통부의 일이었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부가 매년 의회에 청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비용이 지출될 것이다. 뭐 건설교통부의 일이에요. 여기다가 기존의 환경부 업무도 여기로 간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 다음에 통신부의 역할도 여기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주택을 관리하는 것도 이 부서가 하게 될 거예요. 그 국가는 뭐 부동산을 전부 몰수한 다음에 어떤 국민과 회사들이 경매를 통해서 월세를 산다 그랬죠. 입찰을 받아서 뭐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이 부서에서 하게 될 거예요. 여하간의 물리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환경들, 기반 시설들 이런 거를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